안녕하세요. 욕창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오은경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 보호자분 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교육 자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용어를 가능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그 내용은 이제 욕창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욕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욕창에도 그 단계, 구분이 있는가, 욕창이 왜 생기는가, 또 어디에 주로 생기는가, 어떤 때 더 잘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은 구글에서 많이 가져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진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그 메이저 검색 사이트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자, 욕창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죠? 예, 특히 요양보호사분들은 욕창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욕창 관리 왜 필요한가요? 욕창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관리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 공부를 할 이유가 되겠죠? 욕창은요,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창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 심각한 상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겉에서 보면 조그만 상처 같은데, 상처의 깊이가 매우 깊어지고, 또는 겉의 상처는 요만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 이 압박을 받아서 손상을 입은 부위는 이렇게 넓게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욕창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욕창은 처음에는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데 이렇게 압박받은 이유를 제거를 해도 한번 손상된 피부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번 생긴 욕창은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깊은 욕창의 경우는 1년도 넘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이 많이 가요. 자세 자주 변경해줘야죠. 닦아줘야죠. 또 드레싱도 해줘야죠. 손이 많이 가고요. 또 드레싱 비용이며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재료들도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욕창으로 생긴 그 피부 손상 부위로 균이 침투해서 이게 또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 욕창이 생길 때까지 생기는 분들의 건강 상태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게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균이 침투하면 전신에 퍼지는 이런 폐혈증이라는 게 생기기가 쉽고요. 이 폐혈증이 생기면 10명 중에 6명은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욕창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요양보호 대상자는 욕창에 취약합니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또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누워만 있거나 또는 걷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거나 또 걷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움직이는 것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욕창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욕창 발생률이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연령층보다 10배나 높게 욕창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창은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조그만 상처라도 금방 악화되고 잘 한번 생기면 낫지 않고 손이 많이 가고 비용도 들고 폐혈증이라는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 또 우리가 돌보는 요양보호 대상자는 욕창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욕창이 그럼 무엇인가요? 욕창이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서 그 부위가 또는 그 피부뿐만 아니라 그 피부 아래 조직까지도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부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된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을 그곳에 공급해 준다는 건데 이게 공급이 이런 핏줄을 타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와 그 아랫부분의 조직들이 짓무르게 됩니다. 그 짓무른 피부가 혼이불에 쓸린다거나 바람에 통하지 않은 채 있거나 또는 소대변이나 땀에 젖은 옷, 기저귀 또는 침대보 이런 데 닿아서 오는 그 화학적인 자극들이 있다면 더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창은 오랫동안 누워있는 경우 또 혼자 뒤척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주로 노인에게 발생합니다. 노인에게 발생한다고 해서 다른 연령대에는 발생하지 않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다른 연령층보다도 10배나 높은 욕창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부가 고와진다는 뭐 이런 그림인데 어쨌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 피부가 죽게 된다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압박이라는 것은 욕창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욕창에도 단계가 있는가? 있습니다. 욕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부가 무엇인가를 피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복잡한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것으로부터 이 내부 기관, 내장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피부의 그 주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그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이 장기는 없으면 죽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간, 그렇죠. 간이 없으면 해독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죽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심장, 그렇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심장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없어도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그 심장이 기능을 못하면 죽습니다. 또 폐, 네, 그렇죠. 숨 못 쉬면 죽죠. 폐는 우리 몸에 공기가 들어오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산소를 공급해주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숨을 못 쉬면 죽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모든 영양분들을 다 이제 쓰고 걸러낸 찌꺼기들을 배설시키는 콩팥. 네. 콩팥도 기능을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기능을 못하면 장기 이식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뭐 있을까요? 우리 몸에 중추 역할을 하는 뇌가 없으면 명령을 내리고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뇌가 없으면 죽습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이 중요한 장기가 다 있는데 피부가 홀딱 벗겨졌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네, 피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 어,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때문인 거죠. 네. 이 피부를 만져보시면 되게 얇아요. 근데 그 얇은 피부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피부는 이 겉에를 이제 주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정상 피부는 건조해요. 건조하다는 게 마르고 푸석푸석하다는 게 아니라 축축하지 않다는 거죠. 땀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축축하지 않고 유연합니다. 그리고 약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사용하는 비누도 약한 산성을 띠고 있는 제품을 쓰라 이렇게 권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피부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세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표피예요. 요 얇고 피부의 맨 위를 덮고 있는 층이고요. 여기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표피의 맨 또 겉에는 각질층이라고 그래가지고 때로 벗겨져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진피라고 가장 두꺼워 보이는 이 피부층이죠. 이 진피에는 이런 혈관도 있고 땀샘도 있고 신경도 있고 기름샘, 모낭, 임파선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피가 다치면 아프고 피가 나고 진물이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요 노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피하 지방입니다. 이 피하 지방은 우리 이제 살을 뺄 때 이 피하 지방을 빼려고 애를 쓰죠. 이걸 없애려고 애를 쓰지만 실은 이 피하 지방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을 생산하고 그래서 밖에서 이 고열이 들어와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막아주고 내 몸 안에서 발생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단열 역할을 해줘요. 그래야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우리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체온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이런 그 압력들을 그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이 피하 지방이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보호해 줍니다. 이 밑에 이 피하 지방 밑에는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들까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부의 기능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차단해 준다고 했고요. 또 하나 그 기능이 뭐냐면 내부의 그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몸의 그 상태를 일정하게 조절하려는 어떤 그 힘입니다. 그런 성질입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나 전해질이 막 날아가지 않게 해주고 또 세균 같은 것들이 아까 세균이나 자외선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죠. 못 들어오게끔 보호해주고 또 아까 그 피하 지방에서 체온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죠. 체온 조절해주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감각들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대뇌에서 명령하는 것을 이 피부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하고 반응해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요.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 피부를 통해서 땀이 나가기도 해서 과도하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또 방지해주고요. 그리고 4주에서 6주마다 표피가 탈락하고 새로 생기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피부의 그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미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존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그 기관이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욕창에도 단계가 있는가? 아까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단계를 측정할 수 없거나 분류할 수 없는 욕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뭐냐면 피부 손상은 없어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변해 있죠. 이렇게 피부는 겉에서는 찢어지거나 뭐 금간 것이 없는데 빨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갛게 된 곳을 누르면 이 빨간색이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빨개지죠. 그리고 이렇게 빨개진 곳은 단단하게도 느껴지고 아프기도 하고 약간 아픈 느낌이 있기도 하고 또 뜨끈뜨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색깔만 피부는 손상이 없고 색깔만 변해 있는 것을 1단계 욕창이라고 하고요. 이 1단계 욕창 때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심각한 모습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2단계는 뭐냐면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이 생겼다가 대체로 이 물집들이 이 체중에 의해서 또 움직이면서 벗겨지죠. 그러니까 터지고 벗겨져서 붉은색의 얕은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거나 또는 터져서 이제 이렇게 분홍색의 얕은 상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피하 지방이 드러난 깊은 상처예요. 아까 피하 지방은 표피, 진피 그 밑에 있다고 그랬죠. 피하 지방이 드러난 상처고 이 정도 되면 깊은 상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죽은 조직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것들이 이제 피하 지방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드레싱을 해서 죽은 조직을 좀 떼어냈기 때문에 그래 비교적 깨끗한 상처로 보이는데 이런 이제 3단계 상처가 욕창이 있고요.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도 이 죽은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되면 환자는 굉장히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4단계까지 욕창이 간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이제 뻥 뚫려 가지고 네, 속이 들여다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측정 불가나 미분류 욕창은 누런 곱이나 검은 딱지가 덮여 있어서 상처의 깊이나 넓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처를 우리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치료하겠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욕창은 왜 생기나요? 이런 거 도대체. 대체는 오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2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혹은 휠체어 같은데 앉아 있을 경우에 욕창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만이 아니고 이불보, 혼이불 같은 표면에 피부가 계속 쓸리고 있을 때 또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어서 몸은 아래로 내려오거니 또 이 침대에 있는 이 피부는 밀려 올라가거니 하면서 피부와 침대가 서로 어긋맞겨서 피부가 당겨질 때 이럴 때도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단력 때문에 욕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소변으로 인해서 젖어 있는 기저귀나 옷이나 혼이불, 이불보 등의 피부가 접촉할 때 이럴 때도 욕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욕창의 원인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때, 혼이불에 피부가 쓸릴 때, 한두 번 쓸려서가 아니고 계속 쓸릴 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서 침대와 피부가 서로 어긋맞겨 피부가 당겨질 때, 젖은 기저귀 이 오래 앉아 있어서 화학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욕창입니다.
그러면 한 자세로 오래 있다고 해서 피부가 상하기도 하나요? 물론입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박이 욕창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피부 조직에 오래 시간 압박이 계속되면 그 조직에는 뭐가 안 간다고요? 혈액 공급이 안 된다고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뭐가 공급되지 않는다고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요. 죽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욕창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압력을 계속 가하는데도 이 피부가 멀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욕창이 잘 생길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서 체중이 집중되는 곳, 우리 그 푹신한 침대에 누워보시면 아마 많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엉덩이가 제일 많이 파묻히죠. 그만큼 이 부위가 체중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 누워있으면 이제 꼬리뼈보다도 그 위에 엉치뼈, 이런 데가 많이 눌리게 되고요. 여기만 눌리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 또 척추, 이 척추뼈 토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또 어깨뼈, 어깨 날개뼈, 그리고 팔꿈치, 또 머리 뒤통수에도 잘 생깁니다. 분홍색으로 된 게 누워 있을 때 잘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귀바퀴, 생각보다 귀바퀴에 욕창 잘 생깁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생기는 데가 여기 대퇴골이라고 하는 곳 있죠. 옆에 우리 이렇게 만져보면 튀어나와 있는 그 대퇴골, 거기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복숭아뼈도 잘 생깁니다. 바깥쪽 복숭아뼈. 이런 곳이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이고요. 이제 의식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욕창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기부스나 부목을 된 곳에 오랫동안 눌려 있을 때 욕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욕창이 더 잘 생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상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와상 상태라고 하는데, 와상 상태가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누워있는데 욕창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손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할 때도 욕창이 잘 생기고요. 소변, 대변 실금이 있을 때도 욕창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나이예요. 이 고령,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은 나이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늙기도 서로라거든 욕창까지 잘생기냐, 참 슬프죠. 그리고 이제 기타로는 계속되는 마찰, 아까 혼니불에 계속 쓸릴 때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전단력이라고 피부와 침상이 서로 어긋맞져 있을 때 피부가 손상을 입으면서 생긴다고 했고요. 부어 있는 것도 그렇고, 약물, 또 질병이 있는지 열이 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이 사진을 제가 넣은 이유는 여기에 이 부분은 욕창인데요. 지금 요 밑에 부분들은 욕창이라기보다는 기저귀에 젖은 기저귀에 오래 노출이 되면서 생기는 피부 문제입니다. 기저귀 발진, 이렇게도 얘기하는 피부 문제입니다. 이렇게 피부가 홀랑 까지고 빨개지고 쓰라리고 매우 고통스러워요. 자, 위험 요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스스로 돌아누울 수 없으면 똑같은 부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고요. 이 압력을 받는 것이 곧 위험한 요인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장기간 침대 또는 휠체어, 의자에만 있는 분들, 마비 환자분, 움직임을 제한하는 어떤 그 보조기나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계를 착용하고 있는 분들,
또 자세를 바꾸거나 이동할 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해서 체중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피하지방이 없어지면, 아까 그랬죠? 피하지방은 그 완충 역할을 한다, 쿠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되기 때문에 욕창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고요. 이 영양 부족은 여러 가지 영양이 있지만 특히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쉽게 터져요. 그리고 빈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욕창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나 대변 실금이 있으면 그 소변에서 나온 습기 또는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자극들에 의해서 피부가 물러지고 표피가 손상을 받고, 표피는 맨 겉에 있는 피부라고 그랬죠. 손상받은 곳에 세균이 번식하고, 세균이 번식한다는 것은 감염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기가 쉽고요. 또 고령, 나이 자체가 피부의 재생 기간이 길어지고 땀샘이나 피지선의 활동은 감소하고 또 혈액 공급도 줄고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피부가 손상될 가능성은 높은데 또 회복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노인의 경우 일주일 동안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하면 2단계 이상의 욕창이 28%나 된다고 해요. 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르신 중에 삶이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이제 이 환자를 침대에서 내려온 환자를 위로 좀 올리는데 혼자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잡아 끌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경우, 또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 이 그림처럼요. 그런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부종이 있어요. 몸이 부으면 그 부은 조직의 피의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질병이 있으면 또 위험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당뇨가 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건 이제 당뇨는 상처에 감염이 잘 되고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약 중에서도 진정제를 드시면 안 움직이게 되죠. 자꾸 주무시고, 수면제 드시면 또 더 그렇고요. 또 소염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도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배기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배기는 거를 잘 못 느끼는 거죠.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약물도 무슨 약을 복용하시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 땀이 나죠. 땀이 나면 축축해지죠. 그리고 또 압력에 대한 조직의 내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악화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달고 있고, 피부 손상이 여기저기 있고 침대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피부들이 잘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는데 뇌라든지 폐라든지 아까 5가지 그 장기 있었죠. 그쪽에 혈액 공급을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피부는 좀 뒷전이 돼요. 이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조심. 욕창에 또 증상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욕창 단계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욕창을 발생하게 한 압박을 제거해도 그 부위가 붉게 변합니다. 이렇게요. 붉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서 물집이 생기고, 또 물집이 벗겨지면 여기에서 이제 누런 진물이 나오고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죽은 피부가 패어 들어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려낸 듯한 둥그런 궤양이, 그러니까 죽은 조직이 생기게 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근육과 뼈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병증 중의 하나인 폐혈증이 발생하는데, 이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면서 감염이 되면 폐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욕창이 생겼을 때 그래서 빨리 원인을 제거하고 적절한 드레싱으로 피부가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지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욕창은 오랜 시간 압박을 받아서 피부와 그 밑에 조직이 손상을 입은 것,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보는 요양보호 대상자는 욕창에 취약한 여러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욕창에 취약한 상황이다 라고 했고요.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는 뼈가 튀어나와서 체중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제가 올려놨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누워있는 상태 자체, 나이, 고령, 소대변의 실금, 영양 부족, 기타 이제 붓는다든지 당뇨병 같은 뇌졸중 같은 질병이 있다든지, 약물을 진정제나 수면제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신다든지 할 때, 열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이런 피부의 정상적인 피부가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되고 더 진행이 되면 이런 상태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진이나 그림이 슬라이드를 영상으로 만드니까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욕창의 원인과 또 잘 생기는 부위가 어딘지를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했다. 다음에는 욕창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